여러분, 광화문 천장에 어떤 동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궁궐에 가서 수려한 모습에 감탄만 하고 지나치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 함께 간 사람 앞에서 교양 있어 보일 궁궐에 관한 지식들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궁궐은 모두 5곳입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이 있죠. 흔히 5대 궁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중 메인 궁궐은 어디일까요? 네, 경복궁이죠. 법궁이라 불리는 조선의 중심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하지만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소실되는 불상사를 겪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창덕궁이 왕이 주로 거처하는 궁궐로 사용됩니다. 그럼 지금 경복궁은 도대체 뭐냐? 한국사를 배우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건이죠.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19세기에 경복궁이 다시 중건되면서 경복궁이 중심궁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부터는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이곳이 중심궁궐로 사용됩니다. 궁궐에 가보시면 궁궐 하나만 돌아봐도 굉장히 넓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궁궐의 규모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궁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바로 문입니다. 경복궁에는 그 유명한 광화문이 있죠. 궁궐은 동서남북 4방향으로 4개의 대문이 있습니다. 모든 궁궐의 정문은 남문인데요. 흔히 왕이 정사를 살필 때 바라보는 방향이 모두 남쪽을 향한다고 하죠. 그래서 백성을 교화한다는 의미를 담아 5대 궁궐 모두 남문의 명칭에 화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대문이 있다고 했죠. 전통적으로 이 동서남북의 방위를 다스리는 사신수가 존재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경복궁의 4대문에는 각각 방위에 따른 신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광화문은 남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신수가 그려져 있을까요? 경복궁에 가면 대문 천장을 꼭 올려다보길 바랍니다. 문을 지나쳐 나오면 궁궐의 여러 건물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건물들의 명칭 끝에 붙는 말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건물의 등급이 드러납니다. 왕과 왕족이 쓰는 공간을 가장 높은 전이라고 하고 그 아래로 당, 합, 각, 제, 헌, 루, 정 순으로 건물의 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복궁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근정전인데요. 전으로 끝나죠. 이곳은 국왕이 정무를 보는 것은 물론 큰 행사와 국빈 접대 등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이니만큼 당연히 이름 끝에 전이 붙어야 하겠죠. 다른 건물들도 어떤 이름이 붙었는지 유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의 지붕을 봐볼까요? 궁궐 건물마다 지붕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목조 건축에서 가장 간단한 지붕 형식이 지붕 앞면과 뒷면이 만나도록 만들어진 맞배 지붕입니다. 지붕 앞면과 뒷면뿐 아니라 옆면까지도 삼각형 모양으로 끌어내린 지붕은 무진각 지붕이죠.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팔짝 지붕이 나오는데 앞에서 보면 한자 8팔 모양과 유사하게 생겨 팔짝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가장 완비된 기와지붕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궐에 가면 이 팔짝 지붕 형태의 건물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붕으로 건물의 격을 높이고 고급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와의 색을 푸르게 하는 것인데요. 즉 청기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기와는 청자를 굽듯이 구워야 해서 일반적인 기와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야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사치품으로 여겨졌다고 하죠. 조선 전기에 중요한 건물들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후기로 갈수록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청기와를 사용하겠다고만 하면 신하들이 사치를 부린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고 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청기와 건물은 창덕궁의 선정전 뿐입니다. 청기와를 보고 싶다면 창덕궁으로 가야겠네요. 지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의 처마 끝에 요상하게 생긴 장식품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 귀여운 피규어들은 잡상이라고 부르는 조각상입니다. 화재로부터 건물을 수호하기 위한 주술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 하죠.
잡상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서유기의 등장인물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건물의 처막 끝에 잡상을 올렸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잡상의 개수로 거처하는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잡상의 개수는 홀수로 배치되며 황제는 11개, 태자는 9개, 그 밑으로는 7개 이하의 잡상을 올려뒀습니다. 잡상의 개수가 곧 건물의 격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건물은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잡상이 많은 건물이 경복궁의 경회루인데 11개의 잡상이 올라가 있고요. 근정전은 7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덕수궁의 중화전에는 10개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에서는 건물의 격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미를 갖추기 위해 개수를 정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 내부를 조금 살펴볼까요? 궁궐의 정전 안에는 왕이 앉는 어좌가 있고 그 뒤로 왕의 그림으로 불리는 1월 오봉도 병풍이 있습니다. 이 병풍의 가운데가 열고 닫히는 문처럼 제작된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왕이 건물 후문으로 들어와서 1월 오봉도 가운데 문을 열고 입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봐볼까요? 근정전 천장에서 2마리의 황룡이 날고 있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황룡의 발톱이 몇 개인지 보이시나요? 7개입니다. 본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용은 황제를 상징하고 황제의 용은 발톱을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할 적에 드높은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7조룡을 장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후국은 용 대신 봉황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창덕궁과 창경궁에는 봉황이 있고 경복궁과 덕수궁, 경희궁에는 용이 있습니다. 그중 경희궁은 천장을 복원하면서 용을 조각해 놓긴 했는데 자, 지금까지 궁궐에 관한 지식 몇 가지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제 궁궐을 거닐며 아는 척할 준비 되셨나요? 궁궐에 가서 발걸음 한 번에 스며드는 역사의 재미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역사 조명이었습니다.